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이게 참 이 사람 거짓말 하여간 천재예요. 그 다음에 제 나라 사람들이 여학사를 보내었다. 여학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때의 여학사는 일종의 그 성적 매개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개환자가 그것을 받고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으니까 공자는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음악은 도가 있어야 되는 거다. 도. 아까 이데올로기라 그랬으니까 정도를 실현하는 것인데, 음악인들을 불러가지고 정도와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 자기는 떠나버렸다. 이게 제일 뒤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주나라 천하에 도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 이제 전부 다 흩어져가 나가는데, 그 중에 소사, 그렇게 태사가 있고 그 소사가 있는데, 아마 이게 뭐 관현악 아니 지휘자일까 뭐 하여간 최고의 스승인데, 소사는 바다 건너갔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갔다고 봐야 되죠. 조선의 제일 위대한 음악가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초나라 접여가 노래하면서 공자 곁을 지나가면서 봉이여 봉이여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언자로서의 공자, 때로는 조롱받고 있는 공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806에는 장제와 거리기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공자가 그들을 지나가다가 이제 자루한테 문진,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루터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웃죠.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돼. 공구라고 합니다. 너나라 공구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루터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나루터는 그냥 나루터가 아니라 세상을 건너가는 나루터,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우폰읍이라는 데 있죠. 우폰읍. 제가 창녕 우폰읍에 제가 갔더니 우폰읍이 돼 있는데, 그 저쪽 거기 우폰읍이 굉장히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논밭이 쫙 있고, 거기서 또 저 한 10리쯤 나가면 그 마을 이름이 문진이에요. 요 책에 나오는 문진이, 물을 문자 나루터진. 그러니까 거기에 우폰읍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나루터를 묻는다. 그 말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구제할 뜻을 품고 나아가던 곳이라. 그러니까 거기를 이름을 문진이라고 그랬다 이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폰읍직이 제가 좀 알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정말 문진이라니까 물을 문자 나루터진이 그렇대요. 그거 참 의미심장하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 문진리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았다가 가만히 보면 영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저기 목포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래저래 돼가지고 무도한 것이 세상에 도도히 흐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공자의 말이 참 재밌는데, 나도 뭐 새나 이런 짐승하고는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천하의 도가 진실로 있다면 내가 애써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자는 현실을 도피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 끝없이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 홍익인간한 사람이다. 널리 인간 사회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루가 뒤에 남았는데, 이제 길 가다가 짝대기를 짚고 가는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이 삼태기를 메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셨습니까? 라니까,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오곡을 심을 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따위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루가 오랜만에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하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아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밥도 지어줘요. 원래 기장밥이 제일 비싼 밥인데,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그분 한번 찾아가 봐라 했더니 갔더니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끝없이
간다 이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민은 백이 숙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민, 그 일민이라는 것은 은자를 뜻합니다. 은자의 성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도 않고 자기의 몸도 욕해지도 않는 것은 백이 숙제다. 그래서 몸은 욕되게 하였으나 말에 조리가 있었던 사람은 유하애와 소련이다. 그런데 우중과 일은 큰 소리를 텅텅 쳐서 실제로는 좀 헛방 같았지만 그래도 자기 몸은 맑았다. 이렇게 이제 그 은자의 그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하애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또 저 앞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 제가 맹자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유하애가 나오는 그 은자가 쭉 나오는데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라니까 대부분 다 유하애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유하애라 그랬어요. 내가 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받아들이고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받아들이고 애만 뭐 잘못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럼 내가 굳이 떠나가 봤자 뭐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맹자와 논어에서 받은 어떤 감동 때문에 자해불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여인을 안고 밤새도록 안고 있으면서 뭐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이상한 말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래. 그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한국인들한테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데요. 1809인데 태사지는 제 나라로 갔고 아바는 초나라로 갔고 삼바는 채나라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흩어져 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소사양과 경세를 치는 양은 바다로 들어갔다. 이 바다로 들어갔다가 바로 조선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경치는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소사라는 젊으면서도 음악 이론에 가장 밝은 태사의 수제자 비슷한 사람은 조선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 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음악을 연주할 만한 그 기본 토양이 갖추어져 있었으니까 여기는 큰 왕국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 공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조선이 자기 나라 조국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행편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810인데 주공이 노나라 임금에게 대해 말하기를 군자는 일가 친척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일가 친척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는다. 이거 유언으로 남겼다. 이거는 뭡니까? 노나라의 희씨 귀족 중심주의를 굳건히 지켜가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자가 존경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래서 공자는 주공을 존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꿈에라도 주공을 한 만나는 게 뭐 소원인데 요새는 꿈에 잘 안 나타나서 실망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왜? 공자가 주공을 욕하니까 이 공자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 할 수가 없죠. 그 왕족은 다 주공 출신 아닙니까? 희씨 아닙니까? 너그 선생님 너는 읽어보니까 우리 욕하던데 이러니까.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급하게 집어넣은 게 공자는 꿈에도 주공을 보고 싶어 했다. 이걸 하나 집어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논어를 읽을 때는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읽어야죠. 제가 만약에 제가 누구를 욕을 많이 합니까? 문재인이하고 유시민이 욕을 많이 했는데 조현진 선비가 뭐 찾아가가지고 뭐 좀 취직할 수 없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네? 그럼 송명호 선생님한테 너는 배웠네? 그럼 그 자식 그거 내 욕이나 하고 어디 내 말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닌데요. 내가 수업 들을 때는 굉장히 존경하는 말 많이 하더라겠죠. 바로 이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읽어야 된다, 그죠? 근데 나는 뭐
문재인이하고 유시민이 그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랬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제 1811에 주나라에 8명의 선비가 있다 이래가지고 8사가 있다. 그럼 이런저런 이름 8명 나오는데 이거 별로 알아봤자 아무 재미없어요. 여기에만 나오고 이 사람 이름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거는 누구냐면 사마천이가 중리 제자열전에 이름이 77명 나와요. 그런데 41명은 사마천의 그 책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 끼워 넣어준 거죠. 돈 받아먹고. 공자 제자 누구였다고. 이제 사마천이가 중리 제자열전 쓴다는 소문을 누가 들으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양에 있는 사람, 뭐 저 영광에 있는 사람, 정업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사마천이가 그 쓰고 있다던데 옛날에 그 우리 조상도 그 공자한테 배웠다고 그 이름 좀 넣어주라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뇌물을 듬뿍 주겠죠. 그래가 이름 넣어준 거예요. 사마천은 수입이 괜찮았겠어요? 수입이 괜찮죠. 그렇게 직설입니다. 완전 걔는 막 중리 제자열전 쓰고 출판비 다 버린 놈이에요. 그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지. 왜 이게 이 사람들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오냐 그죠? 이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에도 안 나온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자, 오늘 그래도 삶도 많이 심고 감사합니다.